아킬레우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멤논이 죽은 이후에도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아킬레우스와 그리스군에 쫓겨 트로이인들은 성으로 달아났고 성벽을 방패로 삼아 버티었죠. 아킬레우스가 스카이아이 성문 앞까지 이르렀을 때 파리스는 성벽 위에서 아킬레우스에게 활을 겨누고 쏘았습니다. 그의 곁에서는 아폴론이 돕고 있었죠. 화살은 아폴론이 유도하여 아킬레우스의 치명적인 급소에 맞았습니다. 바로 발뒤꿈치의 아킬레스건. 이곳이 왜 아킬레우스의 치명적인 약점인지는 유명한 이야기로 이전 영상을 참조 바랍니다. 아킬레우스에게 원한을 품은 아폴론이 직접 활을 쏘았다고도 합니다. 일리아스 22권에서 헥토르는 죽어가며 파리스와 아폴론이 스카이아이 문 앞에서 아킬레우스를 죽일 것이라고 경고하였는데 그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아무튼 그는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고 여러 장수들이 달려왔습니다. 트로이 군사들도 다시 성에서 나와 세차게 공격하였죠. 호메로스는 아킬레우스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를 오디세이아 24권에서 저승에 있던 아킬레우스와 아가멤논 등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통해 알려줍니다.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가 죽고 난 다음의 일을 그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죠. 그 내용에 따르면 그리스군과 트로이군은 아킬레우스의 시신을 두고 온종일 싸웠고 많은 이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결국 제우스가 폭풍으로 싸움을 중단하게 만들자 그리스인들이 아킬레우스를 함선들 쪽으로 나를 수 있었죠. 그들은 아킬레우스를 둘러싸고 눈물을 흘렸고 자신들의 머리카락을 잘라 바치며 슬퍼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테티스와 네레이스 자매들이 바다에서 올라오며 울기 시작했는데 신들의 신비로운 울음소리에 그리스인들이 두려워 떨며 달아나려 하였으나 네스토르가 아킬레우스의 어머니와 자매들이라며 사람들을 말리고 안심시켜 주었죠. 네레이스들이 울며 아킬레우스에게 불멸의 옷을 입혀주었고 9의 무사여신들이 망가를 부르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7일 동안 신들과 인간들이 아킬레우스를 위해 울었고 18일째 화장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그리스 전사들이 무장한 채 불타는 화장 장작더미 주위를 걷거나 전차를 타고 행진하였죠. 그의 유골은 테티스가 준비한 황금 단지에 담았고 파트로클로스의 것도 함께 담았습니다. 친구였지만 안틸로코스의 유골은 같이 담지 않았죠. 사람들은 멀리 바다에서도 잘 보이도록 헬레스폰토스의 톡 튀어나온 고제의 높다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테티스는 훌륭한 상품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으며 아들을 기리기 위한 장례 경기를 열었습니다. 상품들은 오디세이아의 글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킬레우스가 이다산에서 약탈했던 가축들, 그의 몫으로 받았던 여인들, 적을 쓰러뜨리고 차지한 무구들, 프리아모스에게 헥토르를 내어주고 받았던 귀한 술잔과 옷들이었다고 합니다. 아킬레우스의 죽음에 대해 트로이의 한 공주와 엮인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폴릭세네는 프리아모스와 헤카베가 늦게 낳은 딸로 몹시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비슷한 나이의 오라비 트로일로스와 잘 어울려 다녔죠. 트로일로스는 헤카베가 아폴론에게서 나왔다고 하며 말타기에 재주가 있었고 그가 20세가 넘기도록 살아있게 되면 트로이는 패하지 않는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아테나는 아킬레우스에게 예언의 내용을 알려주고 트로일로스를 죽이도록 하였죠. 전쟁이 소강 상태로 지내던 어느 날 폴릭세네와 트로일로스는 성을 나와 인근의 샘에 물을 길러갔습니다. 또는 두 사람이 트로이 외곽에 위치한 팀브라의 아폴론 신전으로 가는 중에 샘에 들렀다고도 합니다. 트로일로스는 말에게 물을 먹이려 하였고 폴릭세네는 항아리에 물을 받았죠. 하지만 이 샘에는 아킬레우스가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트로일로스는 달아나려 했지만 아킬레우스에게 붙잡혀 죽고 말았죠. 다른 이야기로는 트로일로스가 팀브라의 신전으로 달아났지만 아킬레우스는 그를 쫓아 신전으로 난입하였고 제단 앞에서 그를 죽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트로일로스가 아폴론의 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성 모독이었죠. 아킬레우스는 이전에도 아폴론의 아들로 일컫는 테네도스 섬의 테네스를 살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일로 아폴론은 아킬레우스에게 깊은 원한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소녀만이 오빠를 잃고 돌아갔죠. 시간이 흘러 아킬레우스는 절친 파트로클로스를 잃었고 트로이는 수호자 헥토르를 잃었습니다. 헥토르의 무덤은 바다가 보이는 곳에 지어졌는데 하루는 아킬레우스가 벗을 잃은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다가 헥토르의 무덤까지 왔고 그곳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슬퍼하는 폴릭세네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고요하고 경건한 아름다움은 그의 마음을 달래주었죠. 그는 폴릭세네에게 매료되었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킬레우스는 프리아모스에게 사람을 보내 폴릭세네와의 결혼을 청하며 성사된다면 그리스와 트로이 양측을 중재하여 싸움을 멈추고 화해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트로이 측에서는 팀브라의 아폴론 신전에서 만나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팀브라의 아폴론 신전은 트로이에서 약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는데 어린 시절의 쌍둥이 카산드라와 헬레노스가 잠이 들었다가 예언 능력을 얻었던 곳이기도 하고 아킬레우스에게 쫓긴 트로일로스가 살해된 곳이기도 합니다. 아킬레우스는 아무런 의심 없이 신전으로 들어갔지만 파리스와 데이포보스가 미리 와서 숨어 있었죠. 파리스는 아폴론이 알려준 아킬레우스의 약점을 향해 독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은 아폴론의 유도하에 정확하게 그의 발 뒤꿈치를 맞았고 그는 쓰러지고 말았죠. 이를 두고 트로이 측이 처음부터 폴릭세네를 아킬레우스와 결혼시킬 생각은 없었고 협상은 함정을 파고 아킬레우스를 끌어낼 미끼였다고도 하며 하지만 어떤 이는 트로이 측이 결혼을 두고 진지하게 협상을 하려 하였으나 파리스와 데이포보스가 양측을 배신하고 벌린 돌발 행동이었다고도 합니다. 아킬레우스가 전쟁의 중재에 나선다면 파리스의 아내 헬레네의 반환은 필수 조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당사자인 폴릭세네의 심정 역시 추측이 난무합니다. 그녀 역시 아킬레우스와 사랑에 빠졌다고도 하고 오빠들을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 거짓 사랑으로 그의 약점을 알아내고 그가 의심 없이 신전으로 들어오게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한편 오디세우스, 아이아스 등은 혼자 트로이인들을 만나러 가는 아킬레우스가 걱정이 되어서 뒤따라왔었는데 아킬레우스가 배신할까 두려워 몰래 따라왔다는 얘기도 있죠. 아무튼 이들은 아킬레우스가 쓰러지자 뒤쫓는 트로이 군사들을 막아내며 그를 함선들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디세우스 등이 막아내는 동안 아이아스가 그를 들쳐 메고 옮겼다고 하죠. 갑옷을 입은 남자가 죽어가는 동료를 부축하는 모습을 묘사한 유사한 조각상들이 여럿 발견되었는데 이들을 일컬어 파스키노 그룹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조각상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이아스와 죽은 아킬레우스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조각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